생존율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95% 이상, 97% 이상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그래도 위험하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병원 외과에 근무하는 최동호라고 합니다. 간이식은 간암의 마지막 치료법인가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마지막 치료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뭐 간절제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마취라든지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간절제술을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절제술은 간암이 한쪽에만 있다든지 간 기능이 좋고 여러 가지 전이 상태가 좋을 때 이제 간절제술을 하는데 비슷한 이유로 간이식도 초기에 하면은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간이식을 말기에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간암이 초기 간이식을 하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서 간이식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초기에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이식은 보통 크게 생체 간이식과 이제 뇌사 간이식이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직계 혈연들한테 이제 생체 간이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간이식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주위 형제나 아니면 부모나 뭐 자식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된다 하면 그 뇌사자 간을 받게 되는 거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생체 간이식을 할 경우 혈연 관계면 모두 공여가 가능한가요? 제일 중요한 게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이 맞아야지 이제 간이식을 할 수 있고요. 물론 혈액형이 안 맞아도 간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을 할 수 있는데 맞는 경우보다 합병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혈액형을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혈연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혈액형이 맞고 기증기사가 있다 그래도 나이가 많으면 예를 들면 60세 이상, 50세 이상 이렇게 공여자의 나이가 많게 되면 공여자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간 공여를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간에 지방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많거나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여를 하게 되면은 기증자도 위험해질 수 있고 수혜자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간이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생체 간이식 같은 경우에 수혜자, 공여자 모두에게 안전한가요?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생체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가 자신의 간을 이렇게 잘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망 사례가 발표가 좀 꽤 많이 돼 있습니다. 공여자의 경우. 그래서 0.2%에서 3%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술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 보고에는 없고요. 하지만 그런 수술의 합병증, 예를 들면 간절제술의 합병증이 있거든요. 뭐 출혈이 된다든지, 담도로가 생긴다든지, 뭐 감염이 된다든지, 상처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수술 합병증들은 똑같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간이식 수혜자는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생존율이 한 90%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수술이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수술 기법이라든지 마취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그 생존율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95% 이상, 97% 이상 이렇게까지 1년 생존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그래도 위험하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수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간이식 전에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생체 간이식과 뇌사자 간이식은 검사가 다른가요?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뭐 공여자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수혜자 검사가 있는데요. 혈액형이 가장 중요해서 맞는 혈액형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신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 크기라든지 다른 데 혹시 암 같은 게 없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검사들을 이제 공여자도 하고 수혜자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사자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에서 그렇게 검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사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염이나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공여자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수혜자는 똑같이 검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로 보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지만 공여자는 뇌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체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검사를 많이 합니다. 간이식 이후에
어떤 것을 가장 주의를 해야 할까요? 원래 있던 간암이 그 이식된 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한 5년 안에 한 20%에서 40%까지 재발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재발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치의하고 자주 만나고 검사를 해서 재발을 빨리 확인해야 되고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예방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염이나 아니면은 면역 거부 반응인데요. 그런 것들은 뭐 병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역제제를 평생 먹기 때문에 그 면역제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이 콩팥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외래에서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거는 그 면역제제들이 당뇨나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나 여러 가지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도 굉장히 좀 아주 잘 관리를 해야지 그 이식된 간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 이후에 왜 재발률이 높은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면역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암 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더라도 면역 체계가 그걸 다 죽이거든요. 잡아먹게 돼 있는데 고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되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암이 재발했을 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되게 심하게 생기고 심하게 되더라도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라는 장기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간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간을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먼저 술 같은 거를 좀 많이 줄이시고 그다음에 간은 이렇게 지방이 차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적절한 식습관을 조절을 해서 간에 지방이 안 생기게 해야 되고 쓸데없는 약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또 간에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 충분히 좀 이렇게 쉬게 해줘야 그런 간이 안 좋은 분들이 간암이나 아니면 간경화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생기고 그 다음에 간 질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